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북한은 이번 파병으로 무엇을 받을지 우리 정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데이에 출연한 통일부의 김수경 차관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 무기 거래 이것 등등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북한이 과연 파병의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인데 그게 식량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사 기술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군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대단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김수경 통일부 차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게 돈, 뭐 식량, 혹은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군사 기술. 그런데 일단 오늘 알려진 얘기 중에는요. 북한의 미사일 총국 가운데 하나인 붉은기 중대에 속한 이 미사일 기술자가 이번 파병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붉은기 중대라고 하면 ICBM 핵심 부대를 일컫는데요. 김무엽 보좌관님. 그냥 단순히 듣기에 이 정도면 파병 규모나 성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붉은기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보통 붉은기 칭호라고 해서 해당 부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즉 가장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 단위의 붉은기 칭호를 하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총국의 붉은기 중대라고 했을 때에는 그 미사일 총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고 가장 어떻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위를 우리가 뜻할 수도 있고요. 사진 속에 저 병사들이네요. 북한 군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러시아로 파견된 그 붉은기 중대 미사일 총국 관련자들은 결국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현재 러시아로부터 전수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ICBM 기술이라든가 미사일 뭐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어떤 훌륭한 그런 탄도미사일 기술들을 북한이 전수받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들도 역시 러시아로 상당 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초기에는 북한만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기술자가 직접 러시아로 건너가서 북한의 무기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글쎄요. 나중에라도 북한이 얻는 게 생각한 수준, 뭐 오늘 한 언론은 불량혈맹이라는 표현도 썼던데 이 정도 수준이면 러시아가 생각보다 많은 걸 북한에 내어주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혈맹 관계거든요. 즉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줬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분명히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그 요구로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것은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위성 개발 기술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꽤 단연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도 과거 한 2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한 적이 있고요. 또한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그 정찰 위성의 조악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그런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특히나 위성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를 혈맹 수준으로 올리고 그 혈맹의 대가로 러시아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 정보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저 해당 핵심 기술자들을 위장하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해서 파병과 전선에 나갔겠지만 이제는 아마 대놓고 북한 근임을 뭐 숨기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을 전수받는 대신에 북한이 자랑하는 특수부대를 투입한 건 아니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러면 북한의 최정예 부대 폭풍군단의 정체부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훈기 선생님 계셨던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네, 북한에서 그 부대를 모체로 해가지고 특수8군단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김정일이가 11폭풍군단이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의 도전들을 짚으시며 힘과 혁명을 보이해온 붉은 정창입니까? 지금 북방성 군기를 손들어 조선인민군 각 군종의 대연합부대, 연합부대 군기들이 영광의 광장에 도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뭐 포탄 지원해주고 후방에서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최전선에 이른바 폭풍군단을 투입한 북한인데 이현정 의원님,
폭풍 군단의 위력은 러시아도 두려워할 만한 전력은 맞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특전사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을 통해서 예. 거의 차력소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철근을 끊는다든지 뭐 저렇게 얼음을 깬다든지 뭐 저런 식의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기억나 1968년도 김신조 씨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북한의 1, 2, 4 군단이 우리 청와대를 습격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군대의 후신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우리 어떤 후방 교란이라든지 습격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성하는 최정예 군인들인데 예. 문제는 이런 군인들을 지금 현재 파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저는 북한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근접전이나 이런 특수전이 아니라 예. 실제로 지금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 이런 거 좀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사살하는 이런 식의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특수부대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이제 보냈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지적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한이 이런 군인들을 보냈을 때 사상자가 많이 날 경우에 이것이 또 하나의 후폭풍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군내 어떤 파견 문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정은도 아마 저는 거의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박이다. 지금 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침투와 암살이 주특기인 이 폭풍 군단,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납치 계획도 있다. 과거 만약에 유사시 시나리오라면 뭐 아까 이현정 의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 김근혜 보좌관님. 네. 뭐 명성이야 북한 최정예 부대라고 하더라도 뭐 뉴욕타임즈 얘기로는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한번 실전에 투입하고 싶은 얘기는 있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리 뭐 파괴력이 있는 부대라도 실전에 투입하면 그렇게 파괴력이 없을 전망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그 폭풍 군단의 규모, 정확한 명칭은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고요. 2017년 1월 1일에 만들어진 전체적인 부대인데요. 그 규모가 20만 명 정도 달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특수부대라고 했을 때 그 특수한 그 명칭이 붙는 것은 결국은 그 부대가 다른 여타 보병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어떤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북한은 그 특수부대라고 부르는 규모가 20만 명이거든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내실이 없다라는 걸 뜻하고요. 북한은 그 20만 명에 대해서 어떤 체력 훈련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현대전에 필요한 능력 면에서는 상당 부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로 보낸 겁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현정 논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현대전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 그리고 어떠한 어떤 현대 전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북한이 현대전이 지금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뭐 폭풍 부대가 실제로 지금 어디 전선에 투입됐을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군 당국이 정보 당국이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러시아군 캠프에서 북한말 억양이 담겼다. 아까 영상 만나봤고요. 거 넘어가지 말라. 나오라야 이런 북한 우리말 억양이요. 그리고 보급품 지급 위한 한글 설문지.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여름용 모자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뭐 글쎄요. 이거 계절 바뀌는 꽤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생각도 들고 러시아식 모자 크기 54부터 59까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표준 치수에 맞는 것까지 공개했대.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숨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흘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에 대해서 뭐 다른 우크라이나나 한국 이외에는 아직 공식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 저 영상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혹시나 조작된 영상이 아닐까라는 우려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다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의 참전이 공식화됐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국내 정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아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나토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토 그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도 역시 이거의 북한의 참전에 대해서는 우리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 불가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런 영상이 앞으로 더 많이 공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취부장 말씀은 이거 그러니까 물론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런 북한의 승부수 혹은 말도 안 되는 길로 접어드는 것도 뭐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하지만 일단 그 상황이 벌어진 이상
러시아나 북한을 향한 규탄 메시지도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낼 계획인지요? 글쎄, 그거 국회 차원으로 낼지 당 차원으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던 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참전 자체가 지금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전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규탄이나 이런 메시지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도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자, ICBM 기술자까지 러시아로 파견해서 뭔가 기술을 전수받는 듯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북한 김정은은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승부수를 띄우고요. 안으로는 우리를 향한 오물풍선부터 뭐 이른바 대남 확성기까지 저 차원의 도발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국회의장 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낮에는 대북 방송, 밤에는 대남 방송 사이에 끼어 대성동을 비롯해 장단면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여 우발적으로 전쟁까지 벌어지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파주시장도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 만나서 이거 어떻게 북한의 저런 괴음에 가까운 저 대남 확성기 어떻게 좀 안 되겠냐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주민들로 국회로 달려갔는데 저희가 지난 추석 때 제보를 받았던 뉴스탑10에서 제보를 받았던 이 화면 잠시 한번 다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이게 쇠를 긁는 소리인지 아니면 뭐 늑대 울음소리인지 모를 저런 것들이 이 한반도 위기상이 구조된 북한이 우리 쪽으로 저런 휴전선 인근의 주민들의 일상까지 뺏어갈 정도의 이 확성기 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김경엽 보좌관님. 네. 아니 예전보다는 저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 소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우리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는 어떤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찾은 어떤 방책으로서 본인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실 뭐 대북 확성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의 국민들을 뭐 현혹시킬 수 있는 그런 선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것이 저런 우리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기분 나쁜 소리 혹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소리, 스트레스 받는 소리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기분을 표출하고 또 이제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중시켜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안과 또 주민들의 어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정부가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물풍선도 뭐 매주마다 띄우고 저렇게 휴전선 우리 주민들 못 살게 저렇게 확성기 이상한 소리도 내고 미사일도 쏘고 심지어 이제 러시아 파병까지 한 북한인데 파병의 수준과 수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심리 전단이 북한을 향해서 확성기로 북한 군인들에게 파병 소식까지 알린 여러 가지 속보 얘기까지 우리 정보 당국이 가장 선봉에 섰어요. 미리 위성 촬영했고 북한군 배로 어떻게 러시아로 실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 있다는 우리 군 당국의 얘기까지, 정보 당국의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북한 이슈는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